조병화 시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5월 첫 주를 조병화 주간으로 제정을 해서 각종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23회 제23회 조병화 문학상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3회 조병화 문학상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다음은 추모묵념 순서입니다. 조병화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단에 작고한 군인들을 위해서 잠깐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표문학상 운영위원장이신 김광규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눈수 수술을 해서 후수시 검은 안경을 끼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서울중고등학교에서 조병화 선생님께 국어 작문을 배웠습니다. 그 덕택에 제가 오늘날 시인이 됐고 또 지금 이 평론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받은 이 팜플렛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은 겉장에 신은 영혼의 화석, 꿈 이런 상패의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평원 조병화 선생님께서 생전에 보완하신, 디자인하신 그러한 상패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수상자들이 매해 상을 받을 때 그 상패가 이러한 기본형 가운데 이제 그 이름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은 영혼의 화석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운 선생님의 사실은 이게 육성입니다. 육성을 여기다가 인쇄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혼이라는 것이 사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의 영혼의 소리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자와 결합되면 그것이 바로 시라는 화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은 영혼의 화석이라고 선생님이 일찍이 말씀하셨고 또 이 위에 보시면은 하늘에는 별, 땅에는 꽃, 사람에게는 시라는 그러한 식구가 나오는데 이것도 조병화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일찍이
독일의 어느 여류 시인이 인간은 시를 쓰는 동물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그 인간을 규정하는 정언 명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은 그렇게 말하자면 규정을 했고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사람만이 시를 읽는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그리고 표현 조병화 선생님께서 남기신 방금 인용한 그러한 말씀도 다 그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표현 조병화 선생님은 시인, 화가, 체육인, 교육자로서 80평생을 아주 폭넓고 다양하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생애에서 누리신 여러 가지 혜택을 후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현원 문학상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미 생전에 제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사반세기에 걸쳐서 시와 실용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약 50여 명 그 수상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팜플렛의 뒤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수상 제1회에서부터 22회까지의 그 수상자들이 시와 실온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일별하시면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그러한 작가들의 이름을 여기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모임이 끝난 후에 여러분이 이 조병화 문학관 이 건물에 이 시에 올라가 보시면은 이 50여 명의 아주 야교한 면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13년에는 수상자로 김기택 시인과 이재복 평론가가 선정되었습니다. 표현 조병화 선생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신 이곳 난실리 동산 그리고 지금은 조 선생님 일가의 유택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서 오늘 제23회 현원문학상 시상식을 거행하는데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 고귀한 손님들 안성시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께 중심으로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심사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23회 현원문학상 심사는 경희대학교 김종혜 교수 그리고 문인수 시인 또 김수복 교수 이형관 교수 이렇게 네 분이서 맡아서 하셨습니다. 그 심사위원장이신 경희대 김종혜 교수께서 여러분들께 심사 경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김종회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현운 선생님께 4년간 시를 배웠습니다. 저는 재주가 없어서 시를 쓰지는 못하고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대학 4학년이 되면 선생님께서 그 4학년 학생들을 꼭 한번 여기 현운제에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다녀온 학생들, 다녀온 선배들이 현운제 갔다 왔다고 하면은 우리 언제 4학년 되어서 거기 가보나 이런 얘기들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현운제는 그대로인데 선생님은 멀리 계시는군요. 그러나 시를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을 추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선생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23회 표현문학상은 좀 전에 김광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기택 시인과 이재복 평론가를 수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기택 시인은 근자에 좋은 일이 많아서 아마 복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그 경희대학의 사이버대학의 전임교수로 이번 학기에 취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상도 받으시고 정말 축하드릴 일이 많습니다. 심사에서 결심에 남은 7분의 시인 가운데 3분으로 2분으로 압축해가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분이 상을 받아도 좋다고 할 만큼 좋은 시인의 좋은 시집들이 이 수상 대상에 올라왔었습니다. 장시간에 논의를 거쳐서 김기택 시인을 수상자로 하는데 모두가 합의를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의문을 보시면은 이 김 시인께서 그동안에 한국 문단의 중요한 문학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시면 더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수상작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이 유의문을 보시면은 이분이 그동안에 어떤 시집을 내셨고 어떤 작품 활동을 해왔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다만 심사평 가운데 김수복 교수께서 쓰신 한 문장만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인간화되어가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 사회의 비인간적 삶의 현실 뒤에 웅크리고 있는 소외되고 낯선 풍경들, 이것을 세밀한 시선으로 묘파해서 그 실상과 삶의 여러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 힘이 김기택 시인의 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집을 읽어보면서 절감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은 시를 읽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재복 평론가는 역시 기록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책을 내고 또 수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 정말 바쁜 분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소속되어 있는 한양대학의 미래문화연구소 소장 이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입학처장도 하시고, 또 이 근자에 가장 활발하게 글을 쓰는 평론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평론집도 많이 내셨어요. 마찬가지로 거기 이형건 교수가 쓰신 이재복 선생의 이 문학세계에 대한 글 한 줄만 읽는 것으로 이분이 가진 이 비평세계의 장점을 대신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내신 그 현대시의 미와 승부라고 하는 이 평론집은 아주 무게 있고, 그리고 한국 시에 대한 이 깊은 성찰이 담겨 있는 그런 평론집이죠. 우리 시의 미학적 자질들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아주 겉으로 보기에도 신체가 튼튼한 분이어서 제가 늘 농담하기를 소가 밟아도 끄떡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지 않고서는 총체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평론가들이 좀 엄험해야 돼요. 말 안 하는 것 속에 숨겨둔 것, 하는 것 속에 숨겨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깊이가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제가 이재복 교수를 엄험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한 말입니다. 나중에 시비 걸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평집에서는 현대시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로테스크, 순고, 키치, 패러디, 해체, 에로티시즘, 여성성, 몸 등에 대한 다양한 미학적 해명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의 비평을 읽으면 이 작품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쓰면서도 이해를 쉽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재복 평론가가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 교수 역시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비평을 통해서 한국 문학의, 한국 시의 앞날을 진단하고
그 길을 여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마 편훈 선생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계시면 그 참 좋은 시인, 좋은 평론가를 뽑았구나 하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의 앞날에 큰 무문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으셔서 현웅문학상을 받으면은 문학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삶도 훌륭해지더라 이런 평가를 견인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 두 분에게 깊고 뜨거운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상식 순서가 되겠는데, 시상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 편훈문학상은 두 단체의 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 안성 시청입니다. 안성 시장님께서 지역 문화 발전이 깊은 뜻을 갖고 계셔서 이 편훈문학상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조명하 시인 기념사업회입니다. 이 조명하 시인 기념사업회 이따가 회장님께서 나오실 텐데 기념사업회에서 또 이 상의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또 무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상은 시 부분을 먼저 시상하고 평론 부분을 나중에 시상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 부분에는 시상은 안성 시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오늘 시장님께서 바쁜 공무가 있으셔서 김귀영 행정국장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김귀영 행정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기택 시인님. 제23회 편훈문학상 시부문 김기택. 귀하의 시집 갈라진다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3년 5월 4일 편훈문학상 운영위원회 드림. 여기는 1,000만 원의 상금이 함께 전달되겠습니다. 네,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상금은 사모님께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요. 이게 편훈문학상의 전통입니다. 처음에 조가 선생님께서 시상을 하실 때 꼭 부인도 함께 모셔가지고 상패는 수상자에게 드리고 상금은 꼭 수상자의 부인께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 시인께 축하하려고 꽃다발을 준비해 오신 분들 지금 나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은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 그때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김일재 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평론 부분 수상자에게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조명화 기념사업회 박철원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 교수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죠. 네. 제23회 평론문학상 평론부본 이재복, 귀하의 평론집 한국 현대시의 미와 숭고의 문학적 성질을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3년 5월 4일 평론문학상 운영위원회 드립니다. 역시 1,000만 원의 상금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꽃다발을 가지고 오신 분들 단상으로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상자 이재복 교수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영광의 수상자들께 수상 소감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시부문 김기택 시인님 모셔서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내일이 어린이날이어서 도우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감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소감을 읽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에게 시를 잘 쓰는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어쩔 수 없이 나를 통해 나와야만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느 한 데다 할 말, 안 할 말을 잘 가리지 못하고 대화 중에도 말이 나와야 할 위치를 찾지 못해 쩔쩔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단에서 가장 재미없는 시인 중 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애꿎은 시에다 자꾸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 속에서는 유창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시 쓰는 일 말고는 잘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른 재미에 한눈판 일이 없으니 혼자 상상하는 놀이인 시의 저절로 재미가 붙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 곳 없어 제 몸만 괴롭히는 힘과 시간을 할 수 없이 시에다가 들이부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냥 생활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또 현실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공부도 많이 늦었고 늦게 시작한 시작 활동도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근근히 이어왔고 며칠 전까지도 흰머리 날리며 시간 강사하러 다닌다고 주위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김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눈총을 조금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시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를 잘 쓰는 게 아니고 잘 쓰지 않으려고 해도 잘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등 떠밀린 것입니다. 시만 쓰라고 때맞춰 삶의 재미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 쓰는 일은
즐겁지 않으려야 즐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가 뒷걸음질로 파리 잡듯 어눌한 날에 시가 방심하다가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상시집 갈라진다 서문에 썼듯이 저의 시적 성취는 시 쓰는 일 말고는 달리 취미도 재주도 할 일도 없는 내 뛰어난 무능력 탓입니다. 조경화 선생님의 큰 이름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제 작은 이름에 이 과분한 상을 주시니 송구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상을 결정해 주신 심사위원님들, 이 상을 마련해 주신 조경화 선생님, 그리고 유족분들, 현은문학상 운영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남부분 수상자 이재복 교수님 수상 소감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종희 선생님께서 이번에 상을 받은 한국 현대시의 미화 숭고라는 책이 한국 시의 미의 자질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해석을 했다, 이렇게 과분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내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한국 시를 좀 단선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하고 또 총체적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국 시에 대한 해석이 주로 미적인 차원, 아름다움에 대한 해석이었다면, 저는 여기에 추함이라든가 또 기존의 미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시의 미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숭고라는 개념까지 포함을 시켜서 한국 시를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자, 그러한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한국 현대시의 미와 숭고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현대시의 어떤 미적인 차원에서 미학적인 주제를 모두 14가지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로테스크, 데카당스, 숭고, 키치, 패러디, 서술성, 다다이즘, 해체, 선, 가족 로망스, 에로티시즘, 여성성, 악마성, 몸 등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다루었던 미학적인 주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주제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이 나와서 다시 책들을 우리 대학원 수업을 학생들하고 같이 책으로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4가지의 미학적인 주제를 이런 것으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지스러움 같은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한국 현대시의 미와 숭고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한국 현대시의 미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윤곽을 그려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 현대시의 미학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논의로 논의 같은 것은 이유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윤곽을 좀 그려서 이후에 좀 깊이 있는 연구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룬 미학적인 주제들은 하나하나가 그대로 시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무게와 깊이를 읽어내고 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시와 미학 전반에 대한 치열한 공부가 전제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내 속살을 훤히 내보인 것 같아서 여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명색이 시 공부한다는 사람이 한국 현대시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그렇고, 또 지나치게 시와 시인을 편식하고 있다는 점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학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로 인한 시의 해석의 무게와 깊이가 확보되지 못한 점은 내 공부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흡하기 짝이 없는 제 글을 읽어주시고 또 상까지 주시니까 저로서는 몹시 당황스럽고 또 황망하기까지 합니다. 표는문학상의 오랜 전통과 권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공부에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축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축사가 있겠고 이어서 축가 시인 낭송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성 시장님을 대신해서 김기영 행정국장님께서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행정복지국장 김기영입니다. 오늘 이 행사에는 황은성 안성시장님께서 참석을 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행사가 겹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문을 열며 안성이 나온 우대한 시인 조병화 선생님 씨와 그림의 향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제10회 조병화 시축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축제를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조병화 문학관 조진영 관장님과 조병화 시인 기념사업회 박철원 회장님 이하 회원님 여러분들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23번째 평운문학상의 주인공이신 시인 김기택님과 평론가 이재봉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봄이 되면 아직도 제 가슴에는 선생님의 식기가 절로 마음속으로 차오릅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땅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쉼없는 작업 지금도 내게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잘하시는 것처럼 이 시의 제목은 해마다 봄이 되면이고 부제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되겠습니다. 조병화 시인에게 모든 시는 어머니에게 향하는 길이며 어머니는 당신의 꿈이었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도 정신도 모두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궁극에는 시인의 영혼도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인께서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이곳 난실리 어머니 곁으로 가신 지 어느새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예술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시인은 갔어도 우대한 그의 작품들은 우리들 가슴 구석구석에서 인생을 노래하고 삶을 우려하며 고요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조병화 시 축제는 시인께서 가신 지 꼭 1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그 어느 해보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병화 시인은 이곳 난실리에서 태어나서 세계 시인대회 금관에 오르시고 대한민국 금강 문화훈장을 받은 이 땅의 대표 시인이십니다. 우리 안성이 키워낸
대문호의 후광이 지금 우리 안성을 더 크게 비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심이 세다란 말이 있습니다. 문학의 장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는 고대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노래로 그 향기와 그 깊이와 향기를 대신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48권의 시집 등 모두 130여 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기신 조병화 시인의 삶은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생전에 조병화 시인께서는 1년 정도 신문에 시평을 썼는데 시평을 받은 시인과 시인 가족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안타까워 그 이후로는 2번 다시는 시평을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 난실리에서 기르던 개가 다쳐 죽는 것을 본 이후로도 2번 다시는 개를 기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들은 정로라면 위대한 시인의 마음은 이슬보다도 부드럽고 새색보다 어린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수성은 어쩌면 우리들 마음 어디엔가 다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조병화 시축제를 통해 우리가 시인을 기억하고 시 속에 흠뻑 취해 우리 내면에 잠들지 않는 시심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인사는 조병화 선생의 우리 난실려라는 시 한 편을 낭송하는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말하는 난실리 사람들이 곧 우리 안성시민 전체를 이야기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선생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 전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난실리 조병화. 우리 난실리 고향 사람들은 잘 살자는 꿈을 먹고 삽니다. 잘 살자는 꿈을 먹고 살기 위하여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아끼며 대대손손 영원히 이어갈 잘 사는 고향 만들기. 우리 난실리 고향 사람들은 아름다운 그 꿈을 먹고 삽니다. 시인의 시처럼 우리 안성인도 서로 아끼며 대대손손 영원히 이어갈 잘 사는 고향 만들기에 매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자는 아름다운 그 꿈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 오신 군인들 중에서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소설가 현기란 선생님 모셔서 축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입니다. 소설을 쓰기 때문에 이게 모이신 많은 시인분들과는 낯이 설고 여기서 축사를 한다는 게 좀 어색합니다. 어저께 밤에 김광기 선생님으로부터 그 축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저에게 축사를 청한 것은 오늘 그 비평 부분에 상을 탄 이재복 교수와 저와의 관계를 아셨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떨까 하다가 이 넥타이도 메고 오느라고 와보니까 상당히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시상을 타신 김기택 선생님께서는 오늘 제가 처음 얼굴 대하는 거 시는 좀 봤습니다만은 이재복 교수는 제가 그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국문과 교수로 있을 때 대학원과 석사와 박사의 그 지도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혼 주례까지 했으니까 이재복 선생과는 그 돈독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복 선생에게 그 고마운 것은 제가 그 지방 캠퍼스에
있었지만은 저를 그 지도교수로 해서 석사 박사 논문 지도를 받아주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왔습니다. 두 분 보니까 상당히 그 총망과는 시인과 비평가로서 많이 활동도 했고 또 좋은 작품과 비평집을 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문단에서 인정을 받아서 많은 상도 탄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김기택 시인께서는 이번에 그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대학에 전임이 된 것은 일생일대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상을 타고 대학에 전임이 되고 또 이재복 교수도 대학에서 여러 가지 그 보직도 맡고 일하면서 그것은 대학에도 기여하고 좋은 작품도 쓴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은 문학한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좋은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김기택 시인께서는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시간 강사 다닐 때 그 아픔과 고통과 갈등 이것이 이제 전임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 벗어나게 되는데 대학에 전임이 되면 주로 좋은 작품을 쓰지 못하는 것이 한국 문단의 일반적인 풍토입니다. 오늘 또 조병화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년도 제 친구가 상을 타서 와봤습니다만은 조병화 선생 하면 뭐 한국 문단에서는 복받은 분이고 정말 그 모자람 없는 분으로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더구나 대학에 보직하면서 부총장도 하시고 학장도 하시고 또 많은 훌륭한 제자를 거느리셨고 또한 많은 시를 썼고 사회적으로 그런 인정도 받고 정말 큰 공로를 남기신 분입니다만 오늘 그 시와 그림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외면적으로 그분은 상당히 그 소위 복받는 분이고 그런 분이지만은 내면에 끊없는 갈등과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한평생 그렇게 많은 시를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의 시, 저는 그림을 잘 모릅니다만 그 수채화를 보면 상당히 아름답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이 내면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끝없는 고통과 갈등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고 또한 많은 작품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분께서는 문단에서 인정을 받고 또한 스스로 좋은 작품을 많이 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앞으로 그분들이 문학 활동을 하는데 게으름이나 혹은 오만이나 그런 기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쓴소리에서 죄송합니다만은 특히 그 이재복 교수는 제가 사석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연구실을 정리할 때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책을 마저 버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버릴 수 없어서 몇 번에 나눠서 버린다. 그래서 나는 내 소설이 누구의 서가 있을 때 맨 처음 버리는 책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긴장감을 가졌다. 그래서 어떤 책들을 먼저 버려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같이 있었던 한 비평가는 그것은 틀림없이 비평입일 겁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 이건 지나가는 말로 들으십시오만은 문예지라든지 보면 이재복 교수가 상당히 많은 글을 써서 이 친구가 그냥 글 쓰는 재미로 글을 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일종의 키우도 가졌습니다만은 몇 주 전에 제가 오늘 수상한 한국 현대시 미와 승고라는 책을 바꾸는 그리고 그 전에도 그가 여러 책을 낼 때마다 저에게 보내왔는데 그 책을 바꾸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은 평론집이라고 하지만 평론집이기보다는 오히려 시학의 어떤 전문적인 연구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놀라운 것은 아까 그 심사위원장과 또한 본인이 소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 500페이지 되는 그 분량으로도 그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시 미와 승고라는 하나의 큰 주제 안에 14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책에 있게 썼습니다. 또 하나는 문학이라는 것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진정한 탐구라면은 이 책의 내용이 되고 있는 예를 들자면은 그
본인은 시를 통하여 시 어떤 미학 중에서 뭐 그로테스크라든지 순고, 키치 패러디 해체 이런 것을 미학적인 어떤 요소를 찾아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학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본성에 대한,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탐구를 대신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의 연구로 끝나지 말고 이재복 교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바로 인간과 세계의 한 탐구의 양식으로서 시 연구를 계속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나 디테이나 간의 문학활동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문단에 정말 재주 있고 이름 있는 분들이 어려웠을 때 좋은 작품을 썼는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상을 많이 타고 명성을 얻을 때부터 좋은 작품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풍토입니다. 두 분은 앞으로 더 연륜을 더 먹고 사회적으로 더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은 작품들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과 세계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애정이 없이는 인간과 세계의 삶 속에서 자기의 고통을 스스로 만들 수 없고 또한 고통을 외면하고 현실이 편안하게 여러 가지 여건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쓸 수 없는 거죠. 특히나 한국 사회는, 한국 문단은 그러한 풍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인이나 혹은 비평가나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나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상을 타면 탈수록 인정을 받으면 인정을 받을수록 더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좋은 작품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축하의 자리에 와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풍토가 칭찬을 해주기는 매우 좋지만은 순서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감히 김기택 시인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재복 교수는 제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두 분이 수상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출판계 쪽에서 한번 축하 말씀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문학과 지성사 대표 주일호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학과 지성사에서 일하고 있는 주일호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김광규 선생님께서 축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먼저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저희 그 문학과 지성사의 초대 대표이사이셨던 김병희 선생님께서 어느 시상식에 갔다 와서 축사를 준비를 안 해갖고 와서 읽는 게 별로 좋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어저께 앉아서 몇 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읽는 것으로 축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유독 황사가 없습니다. 그 중국에서 갑자기 조림 사업을 잘 해서 모래바람이 일지 않았나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고비 사막에서 우리 쪽으로 불던 바람이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꽃을 볼 수 있는 날이 유독 짧게 느껴지는 봄이 아쉽지만 그 덕에 깨끗하고 따스한 봄 공기를 오랜만에 맛볼 수 있어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런 좋은 날 편운 문학상을 수상하신 김기택 선생님과 이재복 선생님께 큰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황사에 섞여서 내린 빗방울, 빗자국, 그러니까 물방울 얼룩을 보기가 어려운데 어저께 다시 김기택 선생님의 시집 이번에 수상하신 갈라진다를 다시 들춰보면서 눈에 들어온 게 물방울 얼룩이라는 시편이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서 제가 늘 시인들의 눈과 언어의 놀라움을 느끼는 한 명의 독자이지만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들면서 놓쳤던 그리고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짝 마른 물방울 먼지가 유리창에 가득 붙어있다.
둥근 표면 장력이 떼지어 붙어 있다. 먼지조차 중력을 어쩔 수 없다는 듯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다. 먼지 속에 남아있는 액체의 무늬가 무게를 잡아당기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먼지들도 물방울 기억을 되찾아 반짝거린다. 뼈만 남은 물방울들, 햇빛 화장이 끝나 푸석푸석한 물방울들, 다 말라버렸는데도 여전히 먼지 속에 남아있는 물방울들. 과학자들이 공룡 발자국 하나를 가지고 거대한 공룡을 다시 축조해내는 것처럼 시인은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먼지 자국에서 물방울의 기억을 그리고 중력의 존재를 다시 읽습니다. 존재와 기억, 흔적을 통해서 존재와 기억을 흔적을 통해서 읽는 시인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에서 발견하는 그런 놀라움을 이 시편에서 저는 다시 발견을 했는데요. 김기택 선생님의 눈이 다 입으로 뱉은 시편들 하나하나에서 그 기쁨을 느끼기에 오늘 선생님의 영예로운 편우문학상 수상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든 문학가 지성사의 동인들과 편집자들도 모두 자랑스럽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택 선생님이 시가 아까 심사평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어떤 울분과 격정 같은 것들도 담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부조리를 드러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존재와 기억이 있다는 독특한 시적 본질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를 독자들에게 주신 김기택 선생님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편우문학상이 안성시와 조경화 시인 기념사업회 그 두 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수상자를 결정하는 그 과정은 수상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편우문학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훌륭한 시인과 평론가들을 1차 추천을 하고 그 중에서 대표 심사위원 몇 분을 위촉해서 다시 그 추천받은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0여 명이 훨씬 넘어섰습니다만 그렇게 수상자들이 운영하는 상이어서 그런지 수상자들이 또 이 시상식에도 또 관심을 갖고 늘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수상자들을 대표해서 제2회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 중에는 제일 어른이 되시는데 먼저 받으신 분이 되시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번 김광규 교수님 그 이전에 또 우리 편우문학상 운영위원장을 맡으셨던 허영자 선생님 모셔가지고 잠깐 축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수를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봄은 유난히도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상식 날은 참으로 아름답고 따뜻하고 쾌청한 이런 날씨가 되어서 이 축하의 장, 시상의 장이 더 한층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김기택 시인님과 또 이재복 평론가 두 분 선생께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제2회 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먼저 받은 분이 이미 작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수상을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오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
아주 실감나는 것은 선생님 돌아가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청화헌을 처음 지을 때 저희가 여기 와서 식수를 했는데 제가 심은 소나무가 저렇게 조그만 걸 심었는데 저렇게 커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조병화 선생님께서는 감정을 잘 숨기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선생님은 유리컵 같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이렇게 숨기시지 못하고 금방 드러내셨습니다. 만약에 생존에 계셨더라면 오늘 이렇게 훌륭한 두 분께서 수상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조병화 선생님은 생전에 이 변원문학상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제정은 당신의 그 원고료가 기반이 됐습니다. 당신께서 이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되돌려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장학금을 받고 국비를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공으로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야 한다 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 상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안성시청에서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이 상이 갈수록 권위 있는 상이 돼 가는 데 대해서 안성시청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조진영 선생과 또 김용정 며느님 되신 이 관장 두 분께서 참으로 이 기념관 내지 조병화 선생의 기념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참으로 가상하다. 정말 이 자제분을 잘 두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시인, 소설가, 문인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하게 그 후손이 이런 기념관을 짓고 운영해 나가는 이런 일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이 기념관을 운영하셔서 해마다 이렇게 성대한 이 시상식을 갖는 데 대해서 수상자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더 실력 있는 분들이 이 상을 수상하심으로써 또 이 상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데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상을 받으신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문기가 항상 창성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축사 준비를 별로 하고 오지 못해서 두서없는 말로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뭐 여기 오셨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다음은 시낭송으로 축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시낭송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환 선생님, 안정원 선생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정원 선생님 번갈아서 모시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 김기택 시인의 커다란 나무, 모녀, 그리고 조병화 시인의 의자 7번째,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네 편을 번갈아 가시면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 삼춘의 계절에
뜻깊은 자리에 낭송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김기택 시님의 그 장시를 제가 좀 늦게 입수를 해가지고 첫 번째 것은 낭독으로, 그 다음에 표는 조병환 선생님의 시는 낭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커다란 나무 김기택. 나뭇가지들이 갈라진다. 몸통에서 올라오는 몸을 찢으며 갈라진다. 찢어진 자리에서 구불구불 기어나오며 갈라진다. 이글이글 불꽃 모양으로 휘어지며 갈라진다. 나무 위에 자라는 또 다른 나무처럼 갈라진다. 팔다리처럼, 손가락, 발가락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갈라져 있었다는 듯 갈라진다. 태고 쪽부터 갈라져 있는 길을 기억할 수 없도록 제 몸에 깊이 새겨져 있는 길을 헤아릴 수도 없이 가보아서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길을 담담하게 걸어서 가듯이 갈라진다. 제 몸통에서 빠져나가는 수많은 구멍들이 다 제 길이라는 듯 갈라진다. 갈라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듯 조금 전에 갈라지고 다시 갈라진다. 다시 갈라진다. 다시 갈라진다. 다시 갈라진다. 다시 갈라진다. 갈기갈기 찢어지듯 갈라진다. 뱀의 젖처럼 날름거리며 쉬지 않고 갈라진다. 점점 가늘어지는데도 갈라진다. 점점 뒤틀리는데도 갈라진다. 갈라진 심들이 모인 한 그루 커다란 식물성 불이 둥글게 타오른다. 제 몸 안에 난 수많은 불길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맹렬하게 갈라지고 있다. 의자 조병화.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겠어요. 먼 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학상을 받은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이 좀 망가져가지고 다소 낭송하는데 음성이 다 갈라질까봐 대단히, 만약에 그러면 양해해 주십시오. 모녀 김기택. 딸의 얼굴이 조금 들어가 있는 엄마가 소곤소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딸의 엄마의 웃음을 똑같이 그리며 웃고 있다. 두 웃음이 하나의 얼굴에서 웃는다. 엄마가 나직나직 이야기할 때 두 얼굴은 모두 엄마가 되었다가
딸이 생글생글 이야기하면 두 얼굴은 금방 명랑한 딸의 얼굴이 되곤 한다. 두 몸에서 나온 하나의 얼굴. 두 얼굴에 맞붙어 있는 한 눈, 한 웃음, 한 웃음 속에 두 입, 두 웃음소리. 한 입으로 이야기하고 한 고개로 끄덕이는 두 얼굴. 엄마의 웃음 속에 있는 딸이 이야기하자 딸 속에 엄마가 무릎을 치며 맞장구 친다. 딸의 웃음 속에 들어있는 엄마가 이야기하자 엄마 속에 딸이 까르르 웃는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엄마는 저도 모르게 40대의 딸이 되어서는 40대의 딸이 되어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 대답을 한다. 딸 속의 엄마는 엄마 속의 딸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인자한 웃음을 보낸다. 슬픔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도록 명랑한 둘로 갈라진 자국이 없는 하나의 눈, 하나의 코, 하나의 얼굴. 조마조마하도록 가만히 소근거리는 하나가 없어진다면 둘 다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말 것 같은 10대 엄마와 40대 딸.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조병아.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일이 어려서 기쁘리.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오늘이 지루하지 않아서 기쁘리.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을 늦춰서 기쁘리. 이러다가 언젠가는 내가 먼저 떠나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것으로 얼마나 행복하리.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날이 가고 날이 오는 먼 세월이 그리움으로 곱게 나를 이끌어 가면서 다하지 못한 외로움이 훈훈한 바람이 되려니 얼마나 허전한 고마운 사랑이련가. 네, 조금 남소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족들을 대표해서 조병아 문학관 관장으로 계시는 장남 조진형 교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해 저희 그 시축제가 발전된 걸 보면서 저희 유족들은 기쁘고 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화창해서 특히 다행입니다. 사실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는 늘 걱정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늘 비가 왔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은 아직은 비가 안 왔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계속 비를 막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약간 좀 아쉬운 것은 이 편운동산이 꽃이 만발했을 때가 절경인데 아직 꽃이 다 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주나 2주 뒤에 다시 오셔서 꽃 구경을 하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오늘부터 기획 전시가 시작됩니다. 그 안에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기획 전시 제목이 끝 있는 거로 끝 없는 걸 산다. 그런 제목입니다. 끝 있는 거로 끝 없는 걸 산다. 끝 있는 거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이겠죠. 끝 없는 거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어떤 꿈의 결실이겠죠. 한번 꼭 감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점심 이 시간이 지나면 점심 드시고 오후 1시에 조명화 선생님을 회고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순서가 있습니다. 미술가이면서 시인이신 장인우 선생님, 그리고 또 시인 허영만 선생님, 그리고 또 럭비인이신 백성일 선생님, 그리고 아들 조진영 반장님 이렇게 모셔서 조병화를 쭉 한다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에는 안성문협 회원들과 함께하는 안성시 읽는 날 행사가 있겠습니다. 시낭송입니다. 그리고 기원정사 어린이음악단 공연이 있겠고요. 또 이어서 현운 퀴즈 대잔치가 있습니다. 푸짐한 경품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엽서, 그 엽서에다가 아마 조병화 선생님과 그리고 또 시인의 어머님이신 진종 여사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를 써서 이 접수대에 제출해 주시면 이번 다음 호 꿈 잡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일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2시까지 작품을 내주시고 4시에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내입니다. 3번에 나누어서 갑니다. 2시 15분에는 편운문학상에만 참석하시려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2시 15분에 한 대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3시 15분에는 다른 시축제까지 보시고 가는 분들을 위해서 또 버스 한 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에는 우리 100일장 참여한 분들 그리고 그때까지 계신 분들을 위해서 5시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해당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2시 15분, 2차 3시 15분, 3차 5시입니다. 그리고 이 조병화 선생님을 기리는 이런 행사들을 운영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안성시와 조병화 기념사업회라고 그랬는데 이 조병화 시행 기념사업회에서는 후원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후원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후원한다는 것은 참 여간한 성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후원 회원 중에는 그저 여러분들이 한 달 용돈 아껴서 조금씩
계좌이체를 통해서 그렇게 자동이체를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병아 선생님을 기리는 것은 곧 우리 그 문화 예술을 더욱더 번창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은 그런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후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식사를 하셔야 될 텐데, 아주 맛있는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도시락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사진 촬영이 끝나신 뒤에 저 옆에 준비된 도시락을 그래도 맛있게 좀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 심사위원님들, 또 축하객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로 제23회 현우문학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